자, 계속 코로나 때문에 지금 비대면 수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9주차 수업인데 이거는 저번 시간에 했던 식품 가공 중 생성되는 미해 물질 중에 교수님이 실제 연구했던 바이오제닉 아민, 그 바이오제닉 아민을 많이 생산하지 않는 균을 가지고 기능성 장류를 개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주차별로 하다 보니까 뭐 중간고사 빼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 시간에는 보충 자료로 일종의 보충 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강의 순서는 이렇고 일단 교수님이 이제 연구를 시작한 거는 실제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8년 돼갖고 약 한 3년간 진행된 실험인데 그게 그래서 우리 위생학에 중요한 식품종 가공 생성 물질 바이오제닉 아민을 저감화된 장류를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우리가 뭐 연구 개발 배경을 보면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이고 세계 5대 웰빙 식품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발효식품 강국이죠. 뭐 김치뿐만 아니라 전통 장류, 뭐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기원입니다. 특히 뭐 남쪽은 아니고 그 만주 옛날 고구려 시대 때 만주하고 그 한반도 북부 지역이 원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콩에는 콩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단백질 공급원으로 사용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그 기름을 짜는데 주로 사용을 합니다. 기름을. 그래서 그 기름을 짜는데 보면은 리놀렌산이라는 지방산, 그 필수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대두에는 레스틴, 그다음에 여성 골다공증이나 이런 예방에 좋은 이스폴라본, 그 다음에 이제 대두 사포닌, 소이 사포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식이섬유, 그 다음에 혈전 용해 효소 등이 많이 존재해서 콩은 실제적으로 값싸고 좋은 기능성 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콩은 실제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이 우리가 3대 영양소라고 그러죠. 이 3대 영양소가 아주 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콩 발효식품의 기능성 물질로는 앞에 말했지만 이스프라본, 그래서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해서 항산화 또는 항암작용, 시약처 고시 원료로서 특히 폐 건강에 좋은 도시용 원료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배당체인 어골격 형태가 소화 흡수 생리 활성이 높다. 그 다음 제니스틴은 유방암, 전립선 등의 암세포 증식 억제를 한다. 뭐 다이드제인은 뭐 노인 폐경기 여성의 골다공증 등을 예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아이소프라본 구조는 기본 백본은 이렇고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사이드 체인, 라디칼, 펑셔널 그룹이 붙느냐에 따라 12개 유도체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생물 유래 기능성 물질로 정확하게는 사이클로 리포페타이드입니다. 그래서 CLP 또는 리포페타이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미생물이 생성하는 기능성 물질입니다. 여기는 뭐 항균, 항암, 항바이러스, 혈전 용해 등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조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청국장을 발효하는데도 어떤 균을 쓸 거냐? 첫 번째 타겟은 그겁니다. 바이오제닉 아민을 저감화시키는 균축.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생체 내에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생균제제. 요새 홈쇼핑에 보면은 생균제제 프로바이오틱이라 해가지고 선전 많이 하죠, 그죠? 그런 식으로 대부분 유산균인데 교수님이 타겟으로 하면은 바실러스 균주에서 어떤 생균제 재능이 있는가 그걸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요거는 실제 우리가 장내에 사람 장내에 분포하는 장내 미생물들입니다. 장내 미생물. 그래서 이런 장내 미생물이 어떤 게 존재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만성질환, 특히 비만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날씬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프로바이오틱 생균제제 우리가 뭐 홈쇼핑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품으로도 많이 팔리고 있는데 생균제제의 정확한 개념이 뭐냐? 살아있는 미생물 균체로 섭취함으로써 장내 균층의 정상화 및 장질환 치료를 통해 신체 기능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미생물 제제를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 생균제제랍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프리바이오틱스란 말이 있죠. 이게 O가 아니고 E. E는 뭐냐면 생균제제의 먹이를 말합니다. 먹이면서 뭐다? 기능성을 나타내는 어떤 물질들. 이걸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프로바이오틱스하고 프리바이오틱스가 혼합된 제품들이 또 판매되기도 합니다. 다음 생균제제의 특징은 뭐냐? GRAS라고 해서 General Region Recognition Areas Health Safety라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전성이 보장된 미생물, 이게 먹었을 때, 그래서 이걸 GRAS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GRAS 미생물로서 장내 생존 능력이 우수하며 안전성, 유해 미생물에 대한 항균 작용 또는 면역 촉진 등의 능력이 있는 균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생균제제, 교수님이 연구하기 전까지 생균제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품은 대부분 다 유제품, 유산균에 유래된 생균제제 제품들이 많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배웠던 식품 가공 중에 생성되는 유해 화학물질, 바이오제닉 아민 저번 시간에 했었죠. 다시 한번 알아보면 바이오제닉 아민은 단백질을 함유한 식품이 부패하거나 발효 숙성 과정에서 유리아미노산이 탈탄산되어 생성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 디카르복실라제라는 효소가 작용해서 CO2가 빠져나가면서 저급 아민을 생산하는, 이걸 이제 바이오제닉 아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제닉 아민은 미생물 종이나 발효 조건에 따라 생성 농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대두되면서 우리나라에는 단백질 발효 식품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젓갈, 그 다음에 오늘 하고 있는 장류 등 콩의 단백질을 원료로 해서 발효하는 경우, 이랬을 때 어떤 종의 미생물 종을 어떤 걸 사용하냐에 따라 청국장의 바이오제닉 또는 간장의 바이오제닉 아민 함량이 많이 틀리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연구 결과에서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저번 시간에 식품 인쇄강 시간에 했지만 히스타민은 두통, 심행기 항진, 저혈압 부종,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하고, 트레아민 같은 경우는 혈관 수축으로 치명적인 고혈압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우울증 치료 중에 모노옥시데이션 이니비터를 복용하는 환자나 소장에 질환이 있는 경우 아민옥시데이즈의 아민을 분해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게 최종적으로 이 아민이 생성되면 인체 내에서 이걸 아민옥시데이즈라는 효소가 있어서 이걸 다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생체 내에는 원래 축적이 안 되는데 우울증 치료제가 보통 모노옥시데이즈 이니비터를 베이스로 한 치료제가 많습니다. 이런 걸 먹거나 또는 소장질환자들은 아민옥시데이즈 활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아민들이 분해가 되지 않아 그게 축적이 돼가지고 아까 두통을 나타내든가 고혈압을 유발한다든가 여기에 더 나가면은 심장 쇼크를 나타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량의 바이오제닉물을 섭취해도 인체에 치명적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교수님이 했던 연구는 최종 목표입니다. 고기능성 저생물 생성 아민 장류를 개발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저생물 생성 안전성이 확보되면서 기능성이 우수한 장류를 개발하는 거. 그래서 장류에서 미생물 다양성 분석하고 그다음에 바실루스를 분리해서 프로바이오틱 검증하고 그다음에 효소 활성, 혈전능, 항균력 등을 검증해서 이걸 스타트 종류로 사용해서 이런 바이오제닉 아민 저생물 생성 또는 고기능성 장류를 개발하는 게 이 연구개발의 교수님이 목표로 해서 연구개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프로바이오틱스 바실루스 에스피딘주를 이용한 고기능성 저바이오제닉 아민 장류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장류 발효에 관여하는 미생물 다양성을 조사하고, 제2 목표는 전통 양류로부터 프로바이오틱으로 사용 가능한 바실루스 고초균 구력을 분리한 다음에 기능성을 검증하고, 그 다음에 선발균주를 이용해서 장류로 개발 저생물 생성 아민, 바이오제닉 아민하고 생리활성이 뛰어난 제품을 개발하는 게 본 목표입니다. 그래서 1차 연도는 주로 미생물 다양성 조사, 그 다음에 미생물 선발, 2차 연도는 장류 개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목표는 장류 미생물 다양성, 장류 유래 프로바이오틱 바실루스 SP 확보, 기능성 물질, 그다음 생리활성 물질, 저생물 생성 아민 장류 개발, 그다음 고기능성 장류 개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수님이 이제 했던 게 전통 장류로부터 장류는 교수님 한 100여 종 정도 수집을 했습니다. 거기서 400여 종의 바실루스를 분리하고 대두 발효,
첫 번째 청국장 발효 테스트를 했습니다. 청국장 발효 테스트를 해서 최종 16균주를 선발하고 생균제 재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균제 재능 확인인데 상가 인공위 예선에서 생존율, 그러니까 우리가 균을 먹으면 위하고 그다음 대장 이렇게 해서 소장에서 최종 이놈들이 대장이나 도착을 해서 프로바이오틱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제일 난관점이 뭐냐면 위입니다. 위는 보통 우리가 pH가 2에서 한 2.5, 3, 4인데 이때 대부분 모든 균은 죽습니다. 그래서 생균제제의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위에서 살아남을 때. 위에서. 그래서 위에서 살아남아서 이게 소장이나 대장으로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인공위액산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pH는 3.0 정도로 조절을 해가지고 이때 이제 초기에 균수하고 그 다음에 3시간 후, 6시간 후 서바이벌 형태를 조사를 해서 3시간, 6시간 위에서 서바이벌 능력이 좋은 균주를 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해보니까 16균주에 대해서 해보니까 뭐 CSY191하고 CSY388 균주가 상당히 서바이벌이 좋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두 개의 균을 가지고 또 이제 이후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생균전제고 두 번째는 뭐죠? 실제적으로 생물 생성 아민을 생성하는 거 안 하는 거. 이제 그게 목표입니다. 이거는 이제 단접삼에 대한 내성입니다. 내성. 그다음에 이제 이 균들의 분리균주들의 아까 생균전제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항균 활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식중독균에 대한 항균 활성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CSY191이나 388 같은 경우 이 CEO라 하는 거는 대장균, 에스체리카 콜리를 말하는 거고, 여기 보면은 BCA 같은 바실루스 세레우스, 엘로모 같은 경우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시스, SEU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타빌로코커스 아우레스, 일명 항체 포도산 유균이라는 그런 균입니다. 그런 균에 대해서 항균 활성이 대체적으로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균주도보다 항균 활성이 뛰어난 균주도 있습니다. 더 뛰어난 균주도 있는데 그거는 앞에 봤지만은 생균제제 능력이 약하더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나마 식품위해 미생물에 대한 항균 활성도 뛰어나고 위에 인공위에서 생존율이 높은 CSY191, 388 균주를 최종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생물 생성 아민 중에 우리가 히스티딘, 라이신, 타이로신, 오리틴이라는 아미노산을 탈탄산 반응시켜가지고 이게 이제 바이오제닉 아민이 생성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주 타겟은 히스티딘하고 타이로신에서 생성되지 않는 것 이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CSY191 같은 경우는 히스티딘하고 왜냐하면 히스티딘은 저번 시간 식품위생학 시간에도 했지만 히스티딘이 탈탄산 되면 히스틴 아민이 됩니다. 그리고 타이로신은 탈탄산 반응되면 트리아민이라는 바이오제닉 아민이 됩니다. 그래서 CSY191, 388을 보니까 다 히스틴하고 타이로신에서는 바이오제닉 아민이 생성되지 않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 반응을 시켰을 때 양성 반응이 일어나면 탈탄산 반응의 양성 반응이 일어나면 대지에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히스티딘하고 타이로신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을 CSY191 균주에서도 확인했고 CSY388 균주에서도 오리틴이라는 곳에서만 양성 반응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16에서 유전자 분석을 통해 가지고 미생물 동경을 해보니까 바실루스 서버틸러스와 가까운 미생물 종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실루스 서버틸러스 CSY388, 그 다음에 바실루스 서버틸러스 CSY191이라고 우리가 요소민자 균주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능성을 하기 위해서 혈액 한천 베이지라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한이 나타나는 경우가 설펙틴이나 앞에 미생물 유래 리포펩타이드성 기능성 물질인 설펙틴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 걸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펙틴 물질을 스탠다드하고 비교해서 생성되는 걸 TLC상에서 확인하고 이 TLC를 끌어서 이제 물질 구조 동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NMR이나 이런 기계들을 통해 고말기토프하고 이런 기계를 통해서 설펙틴, CSY 유래 설펙틴을 구조 동정을 했습니다. 구조 동정을. 그리고 이제 설펙틴을 가지고 면역 활성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NO 생성량을 보니까 NO가 많이 생성될수록 면역 반응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거. 근데
여기 따라 스펙트럼이 처리할수록 컨트롤은 전혀 LPS라는 그 면역을 일으키는 우리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면역 이야기 많이 하죠, 그죠? 그게 염적 물질이 계속 생성이 되는데 그걸 보통 LPS, 리포폴리사카라이드라고 합니다. 이제 그거하고 컨트롤은 그걸 처리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낮죠, 그죠? NO 생성량이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NO 생성량을 같이 처리했을 때 해보니까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암 세포에 처리했을 때 암세포 억제 능력이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기능성 장류를 개발했습니다. 이게 아까 CSY 388하고 CSY 191 균주를 해서 정자 내도를 해서 청국장을 띄우고 건조해서 담금하고 뭐 이런 식으로 숙성해서 간장으로 가는 방법. 그다음 청국장 담금해서 숙성해서 된장으로 가는 방법.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재래식 메주를 띄워서 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거는 공장식 된장입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이 몽고식품하고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몽고식품은 상업적으로 된 공장이죠, 그죠? 그래서 공장식 된장이나 공장식 간장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상업적인 회사의 공정에 맞춰서 이걸 간장과 된장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조 공용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국장, 그다음 두 번째 간장, 세 번째 된장. 이렇게 세 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국장을 가지고 발효 중 항산화 활성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발효 전보다는 발효가 되면서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역시 두 개, 균주 두 개 다, 그다음에 DDPH, ABT에서 한은염 모두 다 증가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청국장 발효 중 역시 면역 활성을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발효 전보다는 그러니까 일반 콩보다는 뭐다 발효를 했던 게 면역 활성이 더 증가를 하더라.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 대장암 세포하고 대장암 세포에 이제 처리를 했을 때 요거는 생육 저해율입니다. 암 세포가 생육을 못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생육 저해율이 높을수록 항암 효과가 있는 걸로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발효 전보다는 발효 후가 훨씬 암세포에 대한 생육 저해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항암 효과도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역시 191 청국장입니다. 그 다음 38. 요거는 앞에는 유방암 세포고 한국에 많아.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유방암 세포입니다. 유방암 세포에 처리를 했을 때 실제적으로 발효 전보다 발효 후에 생육률이 세포 저해율이 높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국장 발효 중 기능성 물질 분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스프라본이라는 물질을 분석했는데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C1, C2, C3 같은 경우는 새로운 물질들이 생성이 되더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균제제 청국장 발효 중 아이스프라본 화합물 배합니다. 참고로 12개의 이스프라본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한 겁니다. 분석을. 역시 388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국장 발효 중 아까 전에 콩에 들은 이소프란 말고 미생물에서 유래되는 설페틴 함량이 또 어떻게 되느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CSY191 같은 경우 검은색은 미생물이 자라는 미생물 균수고 균수에 따라 설페틴 함량이 대수적으로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CSY191, CSY388 균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명 절충식 또는 이제 공장식 된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항산화 활성을 봤습니다. 항산화 활성을. 그래서 요거는 반대입니다. 이제 IC50 값이라 해서 우리가 저해율을 봤을 때, 농도가 작을수록 활성이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면역 활성을 봤습니다. 면역 활성을. 된장 마지막 시로 가지고 처리 농도별로 했을 때 면역 활성이 있고 역시 388로 만든 것도 역시 면역 활성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절충식 된장의 항암 활성 역시 확인을 했습니다. 유방암 세포, 그 다음에 대장암 세포에서 했을 때 암세포 저해 능력이 있더라. CSP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롤 발효전, 이제 발효전이가 보다는 몽고 된장,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몽고 된장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개발한 된장이 훨씬 더 높은 활성을 가지더라. 활성을. 절순기 된장의 이제 기능성 물질 역시 확인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몽고 된장 간장에 어떤 미생물들이 많이 분포하는가 그걸 이제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효 시간 0, 7일, 14일, 21일, 28일, 23일, 7일을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미생물이 변화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MG01, 뭐 MG07 이런 식으로 해서 바실러스 아밀리키페인서스가 14일까지 17일까지 우점이었다가 14일, 22일 줄어들었다가 다시 28일, 27일 날 늘어나는 걸 확인했고 서버틀리스 MG01균주는 발효 중은 좀 유지되다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몽고 된장 발효 중 세균의 변화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메타게논 방법이라고 해서 미생물을 대지에 대항하지 않고 DNA를 분리해서 그 DNA를 시퀀식, PCR을 통해 갖고 세균 유전자를 정복시키고 이걸 랜덤하게 이제 유전자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배양법으로 했을 때는 거의 다 바실러스 균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비배양법으로 해보니까 언컬처드 스타빌로코커스 SP라 해가지고 배양되지 않는 어떤 모르는 스타빌로코커스 SP가 우점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그다음 이제 효모를 해보니까 주고마이스 사카로마이시스 슈도 룩시라 해가지고 유균이 우점이었는데 이 이유는 뭔가 된장을 만들 때 스타터 균주로 유균주를 넣어줍니다. 넣어주기 때문에 이제 이 미생물이 우점인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장입니다. 간장의 비배양법으로 미생물 다양성 조사를 했는데 해보니까 테트라제노코커스 할로필리스라고 해서 이균이 우점인 걸 초기에 30일째 우점이었다가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발효 전기간 동안 이균이 우점인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염농도 한 5% 정도에서 자라는 호염성 저상균, 유산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할로가 뭔 뜻이냐면 호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염을 좋아하는 소금을 좋아하는 미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혐오 변화도 역시 한번 관찰해 보니까 캔디다와 락틱스 콘데시나는 균이 우점이었고 후반기에 갈수록 주고마이스, 주고사카라마이스 슈도록시가 우점인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목적인 보충 수업의 주목적인 이제 바이제닉 아민 이 균으로 이제 바이제닉 아민을 담았을 때 어떠냐 함량이 보니까 총점 발효 중 바이제닉 아민을 CSY191하고 388 그 중에 아까 히스티딘하고 타이로신에 대해서 탈탄산 반응이 없는 균주였죠. 그죠? 이걸 해보니까 역시 거의 낮은 수치로 바이제닉 아민이 kg/mg 약 1ppm 수준 정도 이하로 청국장이 만들어지더라. 이런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발효가 됨에 따라 열이 계속 가해짐에 따라 조금 발효 후에 60시간에는 조금 높은 함량을 나타냈지만 그래도 우리가 권장량을 어느 정도 두고 있냐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0ppm 이하 정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ppm 이하이기 때문에 이 균주로 담았을 때는 그보다 훨씬 낮은 바이오제닉 아민 청국장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얼마만큼 스타터 균주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바이오제닉 아민을 생성에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된장 역시 해봤습니다. 된장 역시. 된장 역시 해보니까 뭐 발효 221일째는 한 39ppm 정도 나왔는데 역시 권장량 200ppm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그런 수치로 볼 수가 있죠. 역시 한식 된장이다. 재래식 된장 했을 때 재래식 된장은 조금 높은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절충식 된장보다는. 그 다음 이제 간장입니다. 간장. 그래서 한식 간장 발효 중에 해보니까 간장은 CS와 191 같은 경우는 좀 높은 두 개 합했을 때 864 ppm 정도로 조금 높은 경향을 간장은 나타냈습니다. 왜냐하면 된장이나 청국장보다는 청국장은 거의 하나의 스타트 균주로 컨트롤이 가능한데 된장도 역시 고체 발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 컨트롤이 가능한데 간장은 그 담수나 미생물, 물이나 이런 데서도 다양한 미생물들이 유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청국장이나 된장보다는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다. 바이오제닉 아민 균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게 왜 좋으냐? 우리 게 그걸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뭐 우리 것만 좋냐 그러면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했던 게 시판에 팔고 있는 청국장, 일반적으로 시장에 팔고 있는 마트나 이런 데서 팔고 있는 청국장을 구해서 우리 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판 청국장에서 해보니까 AB 같은 경우 막 3000 ppm, 뭐 2800 ppm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보면은 뭐 100 ppm 이하로 100 ppm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청국장도 있었지만 대부분 거의 한 200 ppm 가까이 되는 또는 200 ppm의 10배 정도 되는 청국장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된장 시로도 해보니까 ABC부터 T까지 해보니까 우리 된장은 그 컨트롤 했을 때 보니까 한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아까 많이 나와도 한 100 ppm 이하였죠, 그죠? 근데 100 ppm 수준 이하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뭐 86, 62, 95, 73 정도 나오는 것도 있는데 뭐 어떤 거는 합이 뭐 3000 ppm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된장도 있었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따라 즉 이 말이 뭐냐면은 된장도 어떤 방식으로 위생적으로 담그냐에 따라 바이오제닉 아민이 많이 생성될 수 있고 적게 생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간장은 더 많습니다. 간장은 우리 쪽에서도 거의 컨트롤이 좀 잘 안 됐죠. 근데 이제 역시 시판 간장도 역시 1000ppm 뭐 거의 어떤 낮은 게 한 300ppm 300ppm이고 높은 거는 한 2500ppm 정도로 간장이 바이오제닉 아민이 많이 생성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약청 건장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J나 Y 같은 경우는 시약청 건장으로 했을 때 200ppm 정도로 했을 때는 이 간장은 아무것도 해당이 되는 게 없습니다. 다 그 오버가 되겠죠, 그죠? 200ppm 이상에서.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앞에 이제 미생물 다양성하고 바이오제닉 아민 간장에서 특히 왜냐? 우리 쪽도 간장에서 보니까 바이오제닉 아민이 많이 생성되더라고요. 그래서 간장, 몽고 간장하고 바이오제닉 아민의 생성, 어떤 미생물들이 관여를 해서 생성이 되는가 이 상관관계를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실제적으로 바이오제닉 아민은 발효 한 198일, 약 200일째 시스타민하고 트레아민을 합했을 때 약 1600 ppm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따라 하얀색 박스 부분의 미생물은 줄어들고 다양한 밑에 미생물들이 생성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D30일보다는 198일, 뭐 56일, 90일, 70일에 다양한 젖상균들이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저번 시간에 우리 식품위생학 시간에 바이오제닉 아민을 생성하는 미생물에는 단백질 분해력이 강한 미생물들은 바이오제닉 아민을 많이 생성한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식중독균 또 바이오제닉 아민을 많이 생성하고 그 중에 특히 뭐 프로테우스 몰가니 같은 경우는 이런 바이오제닉 아민을 많이 생성합니다. 특히 히스타민을. 그 외에도 이제 젖상균들은 바이오제닉 아민을 많이 생성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젖상균들이 다양해짐에 따라 바이오제닉 아민도 역시 많이 생성된다는 걸 이제 교수님이 밝힌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이 통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몽고식품에도 한 명 이런 식으로 이제 시제품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특허도 출원하고 그다음에 뭐 논문도 발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교수님이 주로 뭐 여기에 취업도 한 명 시키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3학년 위에 공학 쪽 수업인데 혹시 연구생으로 관심 있으면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연락 주면 됩니다. 오늘은 수업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실제적으로 이 온라인 수업이 계속 되다 보면은 이제는 14주째쯤 되면은 교수님이 그 원래 교재로 하려고 했던 그 책의 한 권을 거의 모든 걸 다 봅니다. 한 권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님이 이번 주차는 이제 실제 바이오제닉 아민이 이렇게 응용이 된다 하는 걸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니까 수업이 좀 짧더라도 이번 시간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